네, 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관연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11년 1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1번부터 보겠습니다. 21번. 자, 21번 보시면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정기는 그랬습니다. 발전기 또는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정기가 그랬는데요. 자, 우리 선로를 보시고 선로에 변압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보죠.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변압기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 내부에 고장이 발생을 했답니다. 내부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이 내부 고장을 어떻게 검출할 거냐? 전원 측과 부하 측에 CT를 설치합니다. CT를 설치하는데 만약 변압기다 그러면 변압기의 결선이 델타 Y다 그러면 CT는 반대로 결선을 해주죠. Y, 델타로 결선을 해갖고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의 차를 측정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해주고 가운데 뭘 설치한다? OC 코일, 오퍼레이팅 코일, 동작 코일을 넣어준 게 뭐다? 차동 개전 방식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전원 측으로부터 부하 측으로 내부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류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흐르고 있겠죠? 이렇게 흐를 때 CT에는 전류가 어떻게 유기되지? 반대로 유기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유기될 거고 CT에는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유기될 겁니다. 자, 그럼 CT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좀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다가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부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바뀐다? 부하측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겠지. 전류의 바뀌면서 CT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CT 전류는 반대로 유기된다 그랬으니까 전원 측에 있는 CT는 그대로고요. 부하 측의 CT가 어떻게 방향이 바뀌겠어? 이렇게 방향이 바뀌겠죠.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유기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반대로 들어가더라. 그럼 이것을 전류의 방향을 쫓아가 보면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고 1차 측에 있는 전원 측에 있는 CT의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1차 측에 있는 CT의 전류 방향과 2차 측의 CT의 전류의 방향이 어디에로? 오퍼레이팅 코일 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두 개 차만큼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OC 코일에 걸리겠죠? 동작 코일에 걸립니다. 자, 그러면 오퍼레이팅 코일이 동작을 할 건데 이 오퍼레이팅 코일이 동작하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전류 차 갖고 동작하는 계정기다 그래서 전류 차동 계정기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답을 보면 전류 차동 계정기가 있는 게 아니라 비율 차동 계정기가 있어요. 그죠? 자, 이 비율 차동 계정기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 큰 고장이 발생을 하면 CT는 뭐에 감겨 있죠? 철심에 권선이 감겨 있는 거죠. 이 철은 전류를 어느 일정 값 흘리면 전류는 흐르지만 전압에 의해서 포화가 돼 버립니다. 포화가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된다? 외부 고장도 내부 고장으로 인식을 해서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서 이 CT에다가 비율을 더 줍니다. 비율을 좀 높게 해주는 겁니다. 고장 차의 비율을 높게 해주는 우리는 뭘 사용한다? 비율 전류 차동 계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어요? 나번에 보니까 차동 계정기가 있네요. 비율 차동 계정기라고 답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승합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편으로 나왔어요. 요 과목 보니까 요때가 좀 시험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22번. 승합기에 의하여 전압 VE. 자, 승합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1차 측의 전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측의 전압을 우리 여기서는 V2라고 표시했네요. V2라고 했고 그 1차 측의 전압을 권선을 이용해서 2차 측의 전압을 측정할 텐데 이렇게 전압을 측정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전압이 나와야 되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전압을 승합하고 싶은 거지? 전압을 승합하기 위해서 권선을 더 감았습니다. 권선을 감아서 뭐 하는 거야? 2차 측의 전압을 이렇게 승합한 전압 V 하이볼트인가요? 네, 하이볼트를 측정하고자 한답니다. 1차 측의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측정하고 싶답니다. 그럴 때 뭐 하겠다는 거야? 변압기 권선을 더 감아서 얘를 E1이라고 할까요? 원래 1차 측이었으니까 얘를 E2를 이렇게 더 감아서 여기에 전류 흘려주고 여기에 전류가 흐를 텐데 여기를 1차 측 전류 I1이라고 얘를 2차 측 전류 I2라고 합시다. 자, 이럴 때 승합기 용량을 계산해봐라 그러면 얘가 승합기 용량이 됩니다. 승합기 용량을 우리 W라고 한다면 승합기 용량이 될 거고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단상 승합기가 공급할 수 있는 부하의 용량은 어떻게 되냐 그랬어. 부하는 누구하고 누구? P는 VI다 이거야. 그죠? P라고 한다면 P는 2차측 용량은 P2라고 한다면 얘가 뭐예요? VH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I2를 곱하면 된다. 자, 이런 게 우리 답에 없네. 그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VH 전압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I2를 곱하면 되는데 이 I2는 우리 승합기 용량에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네. 우리 승합기 용량을 어떻게 된다 그랬어? I2에 E2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I2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대입시켜주려면 I2는 뭐가 되겠어요? E2분의 W다. 그러면 VH에다가 곱하기 I2는 얼마? E2분의 W다. 자, 이런 건 있나요? 몇 번에 있어요? 가번에 있네요. 그죠? 가번에 이런 답이 있더라. 그래서 부하, 2차측 부하의 용량을 구해라 그러면 전압에다가 전류 곱해주면 되겠죠? 용량은. 자, 그래서 2차측 큰 전압, 높아진 전압, 승합된 전압에다가 뭐를? 승합기 용량을 곱해주면, 승합기 용량에서 우리 I2를 구해서 곱해주면 답이 되겠다. 그래서 2차측 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가번이 되겠고요. 23번 보시면 23번을 낸 7출제 하신 분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출제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23번 문제는 여러분들 전기 쪽에서 대학원을 가시면 전력계통공학을 배웁니다. 전력계통공학. 대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웬만한 데선. 전력계통공학도 대학교에서도 여러 군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학교에서만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조류계산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조류계산. 조류계산 파트가 있습니다. 이 조류계산이 뭐냐면 조류가 파워플로우야. 파워플로우. 파워가 흘러다니는 길. 그러니까 길이 되겠죠. 어떤 좋습니다. 파워가 흘러다니는 길을 다 계산해봐라 이거야. 뭐야? 거기에 흐르는 전압이라든가 전압 상착이라든가 유효전력이라든가 무효전력을 계산해낼 때 필요한 계산 방식이 조류계산입니다. 조류계산. 그럼 조류계산을 왜 하는 거냐? 조류계산을 할 이유가 있겠죠. 이유. 조류계산을 하는 이유 또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면 고장을 계산한다든가 그러니까 안전성에 의한 안전한가를 검출하는 데 사용하고요. 또 목적이 뭐냐면 어떤 계통을 더 확장을 해야 되는구나. 저 부하가 자꾸 늘어나는구나. 또는 어떻다 그러면 뭐를 한다는 거예요? 계통을 확충하는 확충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확충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해보는 거야? 조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여기 발전소가 있고 여기에도 발전소가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변전소가 이렇게 쭉 설치되어 있다면 서브스테이션 변전소가 있다면 여기에 흐르는 조류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서 조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 변전소에 부하가 많이 늘어났다면 이 변전소 라인에 더 연계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조류 계산을 해봅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뭘 물어봤냐면 읽어보면 전자계산기에 의한 조류계산에서 조류계산을 한답니다. 이렇게 조류계산에서 슬랙모선의 지정값은 그랬어요. 슬랙모선의 지정값은 그랬는데 자, 우리 모선에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모선이 뭐가 있냐면 우리 발전기 모선이 있어요. 발전기 모선이 있고 발전기에 모선 있죠. 모선. 여기 모선 있을 거 아니야. 발전기에 모선이 있어야 거기서 모선에서부터 송전선로를 이렇게 따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발전기 모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하 모선이 있습니다. 부하 모선. 변전소 모선이라고 합니다. 변전소 모선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슬랙 모선이라는 게 있어요. 슬랙 모선. 여러분들 슬랙 모선이라고 하나요? 네, 슬랙 모선. 또는 얘를 우리 스윙 모선 또는 기준 모선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 발전기에서는 그러니까 전압과 유효전력의 크기를 지정을 해줍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전압 조정은 발전기의 전압 조정은 누구 갖고 하냐면 AVR을 가지고 유효전력의 조정은 누가 해주냐면 물의 양을 조정하는 조속기 가지고 에바를 열어주고 닫고 하면서 유효전력을 할 수 있어? 고정을 시킬 수 있단 말이야. 자, 우리 지금 구해야 되는 게 PQ 델 E 중에서도 전압의 크기, 전압 상차가 그 다음에 유효전력, 무효전력 중에서 뭐를 할 수 있어요? 발전기 모선에서는 뭐를 지정해 준다고? 전압의 크기와 유효전력. 그러니까 EG와 PG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똑같죠. 발전기 모선이니까 똑같이 지정을 해주겠지. 그 다음에 뭐야? 변전선 모선, 부하 모선이라 그랬지. 부하 모선에서는 우리가 전압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뭐? 유효전력을 주면 P하고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P, R이라고 할까요? 받는 측이니까, 리시브 측이니까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크기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저절로 알아지는 거야. 저절로 알아지고 변전소 똑같겠죠. P와 Q를 지정해 줬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다 지정을 해줘버리면 선로에 새기는 손실은 누가 갖고 갈 거냐 이거야. 그 선로의 손실을 갖고 가는 놈을 발전기를 하나 아주 큰 용량의 발전기를 가지고 얘를 내가 기준이니까 나머지 손실 생기는 건 내가 흡수해 줄게. 또는 전력이 남어 그것도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게. 이런 모선이 무슨 모선이다? 기준 모선이다 이 말이야. 기준 모선. 얘를 우리는 슬랙 모선 또는 기준 모선 또는 스윙 모선이라고 합니다. 이 모선의 지정값은 뭐냐 이거야. 저 중에서 P, E, Q, 델 이 중에서 나한테 지정해 주는 것은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전압의 크기와 전압의 상차각, 그러니까 위상입니다. 상차각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P, Q는 내가 알아서 뭐한다? 걔는 뭐가 되는 거야? 미지값이 되는 거지, 미지값. 얘들은 기지값이 되는 거고요. 그죠? 기지값을 이렇게 지정해주는 게 스윙 모선, 슬랙 모선이라고 합니다.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고 까다로워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나왔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몇 번에 있죠? 답은 라번에 있네요. 라번. 자, 우리 뭐 중국에 이런 데 가면 공학사라고 그러죠? 공학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는 파트가 여기다 이 말이야. 네?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파트가 여기예요. 이걸 기사 시험에 내놓고 풀으라고요? 찍어야지 뭘 어떻게 할 거야. 슬랙 모선이라는 걸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죠? 네. 자,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 자, 24번은 페란티 효과의 발생 원인은 그랬는데 페란티 효과가 뭐예요? 페란티 효과. 장거리 송전선로에 발전기가 있고 변전소가 있고 장거리 송전선로에 무부하 상태가 됩니다. 무부하가 되면 야간 경부하 또는 무부하 상태가 되면 선로의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뭐예요? 페란티 현상이지. 이 페란티 현상이 왜 생겼느냐 이거야. 무부하가 되면 부하 전류를 소비하지 않으니까 야간 경부하 시에 C에 의해서 정전 용량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계속해서 충전이 되는 거죠. 대지와 전선 간에 이렇게 정전 용량으로 충전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진상무효 전력이 뭐 되는 거예요? 선로에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거죠. 진상무효 전력이 선로에 공급되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수전단 전압이 높아지더라. 왜? 무효분을 진상으로 만들면 전압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수전단 맨 끝단의 전압이 이렇게 높아지는 현상을 페란티 현상이라고 했고, 누구에 의해서 그런 거다? 정전 용량에 의해서 페란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대책은 뭐죠, 여러분들? 대책은 블로리액터 설치하면 되죠? 블로리액터를 설치하면 된다. 자, 25번으로 갑니다. 공장이나 빌딩에서 전압을 210V에서 380V로 승합하였다. 이 승합의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승합을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 전력 손실이 3I자 승할. 자, 3I자 승할에 전력 손실에서 뭐 하겠다는 거야? I는 루트 3V 코사인 세타 분의 뭐가 되겠어요? P의 자승의 R이더라. 자, 여기서 이 전압을 승합해주면 이 전압과 PL은 무슨 관계에 있어요? 안 풀어드려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하게 돼 있더라. 전압이 높아지면, 전압이 승합되면 전력 손실은 대단히 경감이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에 있습니다. 그죠? 자, 26번으로 가겠습니다. 26번. 26번은 직류 이선식 대비. 직류 이선식하고 뭐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전선 한 가닥당 송전 전력이 최대가 되는 전송 방식을 비교해보랍니다. 자, 전력 전송이 최대가 되는 방식을 비교해보라 했으니까 단상 이선식의 26번은 단상 이선식의 뭐를 알아봐야 돼? 먼저 P를 알아봐야 되겠지. P는 VI 코사인 세타로 계산되죠.
한 선당이라 그랬으니까 한 선당이면 얘를 뭘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한 선당 뭐가 나오는 거야? 전력이 나오겠죠. 자,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시험에 삼상삼선식은 전력을 어떻게 계산하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계산하고 이것을 몇 가닥으로 나눠야 돼? 세 가닥이니까 한 선당이라 그랬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 두 개를 서로 비교해보라는 거죠. 기준은 누구라 그랬어? 기준이. 단상 2선식에 대한 삼상 3선식을 비교해봐라 이 말 아니야? 그러면 단상 2선식은 2분의 vi 코사인 세타이고 삼상 3선식은 3분의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니 vi 코사인 세타 vi 코사인 세타 지워지면 결국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 3분의 2 루트 3이 남나요? 이거 계산기 눌러보시면 1.15가 나옵니다. 결국 무슨 소리야? 단상 2선식에 비해서 삼상 3선식이 전력을 얼마만큼 더 송전할 수 있다? 1.15배. 그러니까 115%더 송전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송전 방식이 어떻게 돼 있어? 삼상 3선식으로 송전 방식을 만들어 놨고요. 이게 가장 경제성이 있더라 이거지. 송전 방식에서. 자, 송전 용량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전선로 같은 경우는 배전선로는 선로가 대단히 많이 포설되어 있죠. 그런 것들은 경제성이 무슨 경제성을 따져야 되는 거야? 전선의 금액, 전선의 양 가지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삼상 4선식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삼상 4선식은 송전 전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의 중요성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삼상 4선식은 배전 방식에서 우리 뭘 사용했다? 배전 방식이 뭐야? 22,900 다중접지에서 삼상 4선식 다중접지에서 뭘 따지고? 전선이 가장 적게 들어간다. 전선이 가장 작게 들어간다. 전선이 가장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이다. 왜? 단상 2선식에 비해서 단상 2선식을 100%라고 본다면 삼상 4선식은 전선비가 얼마예요? 33.3%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전선의 양을 따져라 그러면 삼상 4선식이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것이고 송전 전력을 따져라 그러면 삼상 3선식이 가장 경제성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송전은 삼상 3선, 배전은 삼상 4선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27번. 27번은 공장이나 빌딩에서 27번이죠.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것은 그랬어요. 직접 접지에 대해 설명을 하라 합니다. 자, 직접 접지는 Y결선을 하고 대지에 중성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이나 철선이나 동선으로 이렇게 직접 접지해 놓은 것을 우리 직접 접지라고 하죠. 중성점을 직접 접지해 놓은 겁니다. 자, 이 중 틀린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가번부터 보시면 애자 및 기기의 절연 수준이 저감이 가능하다. 자, 대지의 전압은 우리가 0V다. 중성점으로 갈수록 그 전압은 얼마다? 이론상으로 0V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상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을 텐데 EA, EB, EC가 걸려 있을 텐데 EA 전압, EB 전압, EC 전압이 걸려 있을 텐데 0V에서부터 단자에 이르기까지 어떤 절연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단계적으로 절연을 높일 수 있는 단절연이 가능하죠? 단절연이 가능합니다. 단절연이 가능한데 저렇게 계단처럼 코일을 절연할 수 없으니 얘를 어떻게 했다? 저감절연합니다. 저감절연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가번은 맞네요. 애자 및 기기의 절연 수준이 저감이 가능합니다. 나번 변압기 및 부속 설비의 중량과 가격을 조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비접지일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선로로부터 어디까지? 중성점에 이르기까지. 단자로부터 중성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전절연 해줘야 되지. 전체를 절연을 아주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절연을 저감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기기값도 싸지고 중량도 가벼워지겠죠. 절연비가 가장 비쌉니다. 여러분들 고전압에서는 특고압, 초고압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절연비가 대단히 비싸죠. 자, 다음에 보시면 한상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가 작으므로 보호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한상이 예를 들어 지락됐다. 우리 직접 접해서 지락이 되면 그 지락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되죠? 3I0더라. 3I0. 3에 I0는 Z0 플러스 Z1 플러스 G2분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2A 이렇게 걸리더라. 얘는 결국 뭐야? 3배의 영상분 전류가 지락전류로 어디에 걸리더라는 거야? 이 선로에 다시 변압기 측에 치고 들어간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직접 접지는 지락전류가 대단히 큽니다. 아시겠죠? 지락전류가 대단히 큽니다. 지락전류가 가장 적은 것은 어떤 거예요? 소호리액터 접지. 지락전류가 리액터에 의해서
어디로? 중성점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계속 송전이 가능합니다. 계속 송전이 가능하다. 누가? 소리액 접지 방식은. 그렇지만 직접 접지에서는 지락 전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어떻다? 보호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근데 지락 전류가 작다고 나왔으니까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 자, 28번으로 가겠습니다. 송전단 전압 3300V, 길이 3km인, 자, 송전단 전압이 3300V고 길이가 3km인 고압 삼상 배전선에서 수전단 전압을 3150V로 유지하려고 한다. 부하 전력이 1000kW, 역률 0.8이며 선로의 리액턴스는 무시한답니다. 이때 적당한 경동선의 굵기를 구하랍니다. 경동선의 굵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경동선의 굵기를 구하라 그랬으면 어서 구해줘야 되느냐. 전압 강화가 일단 주어진 거네. 여러분 문제에서 우리 28번 같은 경우는 단면적 L을 구하라 그랬으면 이거 사실은 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R은 여러분들 이거 공식 알고 있잖아. 로우 단면적 A분의 길이 L이다. 여기서 단면적 A를 구해라 말 아니야. 단면적 A는 뭐예요? R분의 로우의 길이 L이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모르는 게 뭐야? 고유저항값, 전선의 고유저항값 주어졌고 그 다음에 길이 L도 주어졌죠. 길이 L도 주어졌는데 이 R값을 알 수가 없잖아. 이 R값을 구해야 되는데 R값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 이거죠. 이 R값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전압 강화가 줬잖아. 전압 강화가 어떻게 줬어? 이는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이라며. 이 전압값 크기를 주어졌잖아. 어떻게 주어졌어? 3300에서 3150 빼면 걔가 전압가가 몇 볼트 생겼다고 주어진 겁니다. 자, 그죠?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3상삼선식이니까 루트 3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부터 뭘 무시한다 그랬어? 리액턴스분을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무시되는 거죠. 자, 무시되면 다시 전압강을 계산해보면 얘는 전압은 얼마 생긴 거예요? 3300에서 3150을 빼면 2를 알 수 있는 거고 루트 3 곱하기 I 값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에다가 뭐만 남아있어요 여기? R 코사인 세타가 남아있지. 자, 그럼 코사인 세타 지워줄 수 있나요? 네, 지워줄 수 있네. 자, 그러면 루트 3도 지워주면 뭐만 남는 거야? V분의 P R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얘 전압 빼면 얼마인가? 이거 3300에서 3150 빼면 얼마예요? 얼마야? 그냥 그대로 쓰기로 하자. 자, 여기서 R값 구해라 이 말이지. R은 어떻게 구해요? P분의 V에 3300 마이너스 3150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구해서 넣으면 되는데 다시 R값은 어떻게 구한다? P가 얼마 주어졌어요? 몇 킬로와트? 1000킬로와트가 주었네. 1000에다가 자, 단위 한번 보자. 단위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볼트가 주어졌습니다. 기본 단위가 주어졌고 기본 단위가 주어졌으면 얘 킬로와트가 주어졌으면 뭘로 바꾸면 되는 거야? 당연히 와트로 바꾸면 되겠죠. 와트로 바꾸려면 10의 3승 분의 어떻게 돼 있어요? 얘 전압이 얼마? 3000 몇 볼트 들어가야 되나요? 3000 몇 볼트 수전단 전압이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얼마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수전단 전압이 3150이 주어졌는데 우리 풀이가 좀 틀렸네요. 3000으로 주어졌으니까 얘를 얼마 줘야 돼? 3150. 그죠? 3150 분의 요게 뭐야? 이게 R값이지? 이걸 어디다 대입해 주라고?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단면적 A를 다시 구해보면 얘 얼마야? 1000 곱하기 10의 3승 분의 얼마? 3150 분의 뭐가 되는 거야? 로우가 얼마라 했어요? 55분의 1이라 했나? 55분의 1 곱하기 길이 L이 얼마 주었어요? 10km 주었어요? 예, 10km 줬으니까 10 이렇게 곱해주면 되나?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단면적 A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A를 계산해보면 A가 얼마? 115.44 스키아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죠. 이번 시험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온 편입니다. 1번부터 그렇고 1번, 2번, 3번도 어려운 문제였고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화하기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천천히 좀 풀어보셔라. 왜? 단면적 A를 구하는 공식은 R은 로우 단면적 A분의 길이 L이더라. 이 공식 가지고 단면적 A를 구해라 그랬으면 R분의 로우의 L이더라. R을 어디서 계산해낼 거냐? R을 여기서 계산해내면 되겠죠. 이렇게 어서 전압 강화는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에서 X 사인 세타인데 얘를 무시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무시하고 3300에서 3150 뺀 게 전압 강화고 곱하기 루트 3 i는
누삼 V 코사인 세타분의 P에서 R 코사인 세타만 남아있더라. 코사인 코사인 지워주고 누삼 지워주고 V분의 P R만 남아있더라. 그래서 R을 계산해내면 뭐예요? P분의 V에다가 뭐 전압강하 2가 곱해진 거지. 전압강하 2가 나눠진 거야. 곱해진 거야. 잠시만요. 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뭐 구하는 거야? R 구하는 거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R은 P분의 맞네요. V의 2죠? V의 2. 예, 맞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구해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답을 보시면 얘가 얼마 나오냐? 115가 나오고 나번인가요? 나번이네. 나번. 아시겠죠? 나번. 자, 29번으로 가겠습니다. 증기압, 증기온도 및 진공도가 일정할 때 추기할 때는 추기하지 않을 때보다 단위 전력량, 단위 발전량, 증기 소비량과 연료 소비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참, 무슨 소리예요? 이거 문제를 읽어봐도 모르겠다. 그죠? 자, 29번 보시면 이렇답니다. 발전소가 이런 발전소가 있대요. 이런 발전소가 있어요. 어떻게 있어? 보일러가 있고 과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과열기를 빠져나온 증기가 어디 들어가는 거야? 터빈으로 들어가겠지? 터빈이 들어가서 일을 할 텐데 이 터빈에서 일부 증기를 뭐 했답니까? 추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추기를 해서 발전기를 달아놓고 여기 나오는 출력 측에 복수기가 있을 거고 복수기 2차 측에 뭘 다른 거야? 여기 급수 가열기를 답니다. 급수를 가열하는 뭐 갖고 증기를 추기해서 급수를 가열하는 급수 가열기가 달려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달려있겠어? 급수 펌프가 또 달려있겠죠. 급수 펌프가 있고 급수 펌프를 통해서 다시 보일러로 들어가는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여기서 이 추기를 해내면 증기 소비량은 어떻고 당연히 증기는 소비를 많이 하겠죠. 증기 소비량은 어떻고 증기는 소비를 많이 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연료 소비량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차가운 물을 물통에 이렇게 있습니다. 물 정수해 놓은 물이 있는데 이 물을 급수 펌프를 통해서 보일러에 보내줄 때 이 차가운 물을 갖다 바로 뭐한다? 보일러에 공급해서 뗄 때는 연료가 많이 소비되겠지. 그렇지만 증기를 가지고 급수를 가열해서 그 복수기에서 나온 물을 데펴서 보일러에 보내준다면 당연히 연료 소비량, 연료는 어떻게 되겠어? 적게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자, 나번에 보시면 증기 소비량은 증가하고 연료 소비량은 감소한다 그랬네요. 증기 소비량은 증가할 것이고 연료 소비량은 감소하되더라. 몇 번? 나번에 보면 있습니다. 자, 30번. 자, 30번은 피상전력 P 역률을 코사인 세타인 부하를 역률 100% 계산하기 위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렇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피상전력 PA에 KVA로 사용하고 있고 어느 코사인 세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 P 킬로와트는 어떻게 계산한다지? VI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PA에다가 뭐를 코사인 세타 곱해주면 걔가 P 유효전력이 나오는 거죠. 이런 유효전력이 나오고 있고 이때의 무효전력을 Q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Q는 어떻게 계산한다? P에다가 탄젠스 세타 1입니다. 얘를 Q1이라고 한다면 이때를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야? 콘덴서를 달아서 역률을 100%로 계산한답니다. 100%로.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QC라고 하자. 이 QC는 얼마짜리를 달아줘야지만 역률이 100% 개선될까요? 그때를 우리가 계산해보라는 거지. 자, 그럴 때 우리 무효분을 Q2라고 하자. Q2는 얼마인 거야? 무효분은 0이겠지. 0. 왜? 역률을 100% 계산했으니 무효분은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가 1이 됐을 땐 사인 세타는 0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그때를 한번 계산해봐라. 그럼 QC는 이렇게 계산하네요, 여러분들. P에다가 탄젠스 세타 1 마이너스 탄젠스 세타 2다. 자, 유효전력 P에다가 탄젠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일 거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인데 코사인 세타 2로 얼마로 계산했다? 1로 계산했으니 사인 세타는 얼마다? 0이더라. 얘 얼마야? 0이죠? 0이야. 그러면 P에다가 뭐만 남는 거야?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 아니야? 그죠? 맞아요?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된 것을 찾으라 이 말이네. 찾으라. 몇 번에 있어요? 몇 번에 있는 거야? 1번에 보니까 있나요? 왜 이렇게 쓸 수 있냐면 여러분들 보면 피상전력을 여기 피상전력을 주었어요. 유효전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피상전력은 어떻게 계산한다 해서 PA는 유효전력이라니까 유효전력이 들어가니까 PA만 주어졌잖아. PA에 코사인 세타 해야지만 걔가 뭐가 된 거야? 유효전력이 된 거지. PA에 코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가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 지워지면 뭐만 남는 거야? 얘가 PA 피상전력에다가 뭐 남는 거야?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가 이렇게 남는 거죠. 근데 우리는 책에서 PA를 뭐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P로 다 사용하자. 예, P, KVA인 피상절적으로 이렇게 표시하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됐어? P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로 계산이 되어 있죠. 몇 번에 있어요? 가번에 보니까 답이 있네. 가번, 그죠? 자,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그죠? 첨자 때문에 헷갈릴 수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31번. 자, 31번은 SF6가스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거죠.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답은 답원입니다. 답원을 같이 보시면 답원은 SF6가스를 이용한 것으로서 독성이 있으므로의 밑줄. 독성이 있다 없다. SF6가스는 독성이 없다. 무색, 무해, 무치다. 무치. 냄새도 색도 사람한테 해를 가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답원이 될 거고요. 32번.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장치로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이상전압은 예를 들어서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철탑이 있는데 이상전압이 어디에 치는 거야? 선로에 치려고 하겠지. 선로에 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누가 있어? 가공지선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가공지선뿐만 아니라 또 뭐가 대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송전용 피레기도 이상전압에 대한 대책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여기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뭐예요? 탁각 접지장을 줄여주는 것도 뭐야? 이상전압을 제거하는 게 되겠지. 탁각의 접지 저항을 저감시키는 것도 대책이 될 것이다. 걔는 누가 하는 거야? 매설지선이 합니다. 매설지선이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보기가 뭐가 났냐면 개폐서지라는 게 있는데 우리 차단기를 오프할 때 예를 들어서 부하가 이렇게 달려있다고 또는 부하가 달려있거나 또는 여기에 뭐가 달려있다 콘덴서가 이렇게 달려있을 때 이 차단기를 온오프 할 때도 서지가 나옵니다. 서지 또는 몰드 T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서지가 나오는데 그 서지를 차단해준 놈이 누구냐면 피레기를 설치해도 되지만 SA를 설치합니다. 서지 없어봐라 그래서 SA를 설치도 합니다. 얘가 뭐라고? 서지 흡수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명칭으로는 서지 흡수기를 설치해서 개폐할 때 나오는 서지. 그러니까 이상전압도 누가? SA가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상전압입니다. 그죠? 이상전압들이 있는데 그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장치와 거리가 먼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나번이 되겠죠? 가 피레기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답원 서지 흡수기 맞고 그 다음 가공지선도 전부 다 뭐야? 이상전압에 대한 대책이 되겠죠. 그렇지만 나번은 뭡니까? 방전코일은 콘덴서에 축전되어 있는 잔류전압을 방전하기 위해서 콘덴서와 어떻게 병렬로 설치해 주는 게 방전코일, DC코일이죠. 디스차징 코일을 우리가 DC코일이라고 하죠. 방전코일. 답은 나번이 될 거고요. 33번은 회전 속도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유량을 가감하는 것은 뭐냐 그랬는데 자, 우리 이건 좀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속기입니다. 조속기. 33번은 뭐라고요? 조속기가 있습니다. 기계식 조속기와 뭐 전기식 조속기가 나눠지는데 최근에는 전기식 조속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다 기계식이었죠. 기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속기 가지고 뭐를 유량을 조정하는 겁니다. 유량을 조정합니다. 가감해 주는 겁니다. 조속기가 누구한테 신호를 주는 거야? 에바. 그러니까 밸브에다 신호를 주는 거죠. 밸브에다 야, 밸브 닫아라. 뭐 열어라. 속도가 빨라지면 유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신호 주는 게 우리 조속기다. 34번으로 갑니다. 34번은 삼상 154kV, 154kV, 삼상의 154kV입니다. 송전선로의 회로 정수가 A, B, C, D가 주어져 있는데요. A, B, C, D가 주어져 있고 이때 무부하 시 송전단 전압, 송전단에 154kV를 가했을 때 수전단 전압은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무부하의 밑줄, 무부하가 되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제로가 되지? 전류가 제로가 될 텐데 뭐 구하라 그랬어? 송전단에 흐르는 수전단 전압 구하라 그랬어. 송전단에서 154kV를 주면 수전단에 흐르는 전압이 어떻게 되는데 이걸 물어봤어요. 자, 원래 우리 ES는 어떻게 계산하죠? 차단 정수 A의 ER 플러스 B의 IR이고 IS는 뭐예요? C의 ER 플러스 DIR이죠. 여기서 IR, 자, 다시 보자. 그래서 우리 송전단 전압, 선간 전압이 주어졌잖아. 154kV 해가지고 얘 154kV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무슨 전압이에요? 얘는 공칭 전압, 선간 전압입니다. 상전압이 주어진 게 아니야. 그러면 VS는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잖아. VS를 어떻게 만든 거야? 여기서 루트 3 ES는 A의
뭐예요? 루트 3 2R 플러스 루트 3 I의 B의 IR, B의 IR이라고 쓸 수 있나요? 왜? 루트 3, 루트 3, 루트 3을 다 곱해주면 관계없는 거잖아? 그럼 루트 3 ES는 뭐야? 결국 얘가 송전단전압, 성간전압이지? A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간전압이 되는 거지? 수전단의 성간전압이 되는 거지? 송전단의 성간전압 플러스 루트 3B의 IR이라고 쓸 수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얘는 IR은 무브할 때는 0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뭐 구하라는 거야? 얘 구하라는 거 아니야? VR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A분의 VS 계산하면 되는 거지. 송전단 전압을 우리 성간전압을 나타냈고 성간전압이 주어졌으니까 154kV를 뭘로 나누면 되는 거야? A로 나누면 되죠. A가 얼마 주었어요? 0.9가 주었잖아. 그죠? 0.9로 나누면 얘가 171kV가 킬로볼트니까 킬로볼트가 그대로 나온답니다. 얼마? 답이 몇 번? 라번에 있네요. 라번. 다음에 35번. 35번은 파동 임피던스 Z1 405ohm이다. 가공선로에 파동 임피던스 55ohm인 케이블을 접속했다. 가공전선이가 이렇게 있고 Z1이랍니다. 여기에 케이블을 접속했는데 Z2랍니다. Z1은 몇 오hm? 405ohm이고 Z2는 55ohm이랍니다. 이럴 때 이 완이 이상전압이 들어오는데 이상전압이 딱 쳐서 이상전압이 딱 들어오는데 그 이상전압의 크기를 우리 이 완이라고 하고 얘가 80kV랍니다. 그럴 때 뭘 구하라 그랬어요? 전압파가 들어왔다면 접속점에서 전압이 투과파는 약 얼마 돼? 얘가 투과도 되고 일부는 반사가 될 것인데 이 투과파를 E2라고 하고 얘를 구해보랍니다. 그럼 E2는 어떻게 계산한다? 우리 키르이프 법칙에 의해서 E2는 Z2 플러스 Z1분의 2Z2의 E1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얘가 뭐야? 투과파는 2차측 케이블의 임피던스 가공선로의 임피던스 분의 2 곱하기 Z2 곱하기 입사파의 크기를 곱해주면 그 값이 나오더라. 그러면 400 플러스 50분의 얼마? 2 곱하기 50이 되겠지. 50 곱하기 80kV를 곱해주면 얘가 얼마가 나올 것이다. 걔가 얼마예요? 17.8. 17.8. 킬로볼트는 투가 되고 10.8kV, 80에서 얼마? 케이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투과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17.8kV는 투가 되고 나머지는 뭐 되겠어? 반사 되겠지? 얼마는? 나머지 한 60 몇 점 몇이 반사가 된답니다. 다음 몇 번에 있어요? 가번에 있네, 그죠? 자, 그 다음에 36번.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진짜 많이 나왔어.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그림과 같이 차폐선을 설치하면 각 선 사이에 상호 임피던스를 각각 Z12, Z1S, Z2S라고 한다. 차폐선 자기 임피던스를 ZS라 할 때 저감계수를 나타내는 식은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기로 하자. 외우기로. 자, 이거를 설명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다음 시간에 혹시라도 나오면 좀 여유가 있을 때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 우리 36번은 외우기로 합니다. 외우기로 하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송전선이 있고 차폐선이 있고 그 다음에 통신선이 있다면 통신선에 뜨는 전압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여기에 고장이 발생을 했어. 고장이 발생을 해서 전류가 I0가 흐른다. 그러면 반대 차폐선에는 이런 전류가 흐르겠지. 반대에 IS라고 할게요. 반대로 유기되는 전류가 어디에 차폐선, 가공지선에 이렇게 흐를 거고 그 다음에 얘에 의해서 누구한테 영향을 줘? 통신선에 영향을 주고 얘 때문에 누구한테? 통신선에 영향을 줄 건데 이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상호 인덕턴스라고 그러죠. 상호 인덕턴스가 서로 어떻게 돼 있는 거야? M하고 M-가 반대로 180도 차이가 있는 거지 상쇄시켜주더라 이 말이야. 이 차폐선이 있으면. 차폐선이 없다면 이 전류에 의해서 누구한테 받으러 영향을 주겠어? 통신선에 영향을 바로 주겠죠. 그 전류를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1이라고 그랬고 얘를 2라며. 얘를 Z1, Z2라며요. 그러면 I0에다가 Z1, 2가 누구한테 영향을 줬겠어? 누구한테 영향을 줬겠어? 당연히 누구한테? 통신선에 영향을 줬겠지. 차폐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답니다. 차폐선이 영향이 있으면 차폐선에 의해서 마이너스 180도 차이 나는 1 마이너스 Z1S, Z12 분의 ZS, Z1S, Z2S에 이만큼이 저감이 된답니다. 임피던스만큼 요만큼이 저감이 되는 것을 얘를 우리는 차폐선의 차폐계수라고 해요. 이걸 다 풀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몇 번에 있어요? 이게 가번에 보니까 있네. 그죠? 아시겠죠? 요거는 차폐선이 없을 때 누구한테 영향 주는 거? 통신선에. 얘는 뭐야? 차폐선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 저감돼서 누구한테 영향 주는 거야? 통신선에 영향 주는 V2 전압을 만드는 이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게 차폐선의 차폐계수죠.
저관계수지. 그게 가번이 있다. 그 다음 37번 가겠습니다. 37번은 저압 뱅킹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을 그랬어요. 저압 뱅킹 방식이 어떻게 하죠? 배전 방식 중에서 저압 배전 방식 중에서 뱅킹 방식이 있습니다. 뱅킹 방식. 서브스테이션, 그러니까 변전소로부터 선을 하나 끌고 와서 여기에 뭐를 COS 차단기 달고 COS 차단기 달고 COS 차단기들을 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변압기들을 병렬로 이렇게 설치해 준 다음 여기 뭐 한 거예요? 부하를 공급해 주고 부하측끼리 뭐를 서로 이렇게 병렬로 연결시켜 놓은 게 얘가 뭐예요? 저압 뱅킹 방식이죠. 이렇게 저압 뱅킹 방식입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뭐를 넣어놨어? 구분계폐기를 이렇게 넣어놨어. 이 넣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한쪽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만약에 구분계폐기가 없이 병렬로 다 이렇게 그냥 연결해놨다. 그러면 그 고장이 원리 파급돼. 옆으로 파급되지. 이걸 우리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을 제거하려고 어떻게 했다? 중간에 뭐를 설치한다? 구분계폐기를 설치해 놓은 게 우리 저압 뱅킹 방식이다. 그랬는데 이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라번에 보시면 4번에 보시면 경부하시 전압변압기 이용 효율이 좋다가 경부하시가 아니라 중부하시의 이용 효율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용 효율이 좋다. 뭐 우리 풀이에서는 저압 뱅킹 방식은 경부하시의 변압기 이용 효율과 관계없다 그랬는데 중부하시에는 변압기를 서로 그 용량을 나눠서 우리가 배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은 겁니다. 중부아시아의 영향이다, 이거는. 그래서 답은 라번, 4번이 될 거고요. 자, 38번. 자, 원자로가 나왔네요. 원자로가 나왔는데, 우리 가스 냉각형 원자로가 나왔습니다. 가스 냉각형을 우리는 GCR이라고 합니다. GCR. 가스 냉각형 원자로를 GCR이라고, 그 다음에 원자로에 사용하는 연료 및 냉각제는 그랬는데, 연료의 밑줄, 연료는 가스 냉각형이나, 자, 우리 38번에서 가스 GCR 같은 경우는 연료를 뭘 사용하면 천연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천연 우라늄. 그 다음에 PHWR이라는 게 있어요. 파워 헤비 워터. 그러니까 중수를 사용하는 거. 이런데 연료는 뭘 사용하냐면 천연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고 다음에 우리 PWR이라는 게 있어요. PWR이나 BWR이 있습니다. PWR은 뭐냐면 프레지드 워터 리액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가합형 원소리야. 가합형 원자로 또는 BWR 비등수형 원자로 이런 데서는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고 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이런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냉각제를 물어봤네, 그죠? 냉각제. 이 GCR이나 이런데 냉각제는 뭘 사용하고 있냐면 우리가 냉각제로는 경수, 중수, 그 다음에 또 뭘 사용하냐면 액체금속을 사용합니다. 액체금속, 그 다음에 또 뭘 사용하느냐? 우리 냉각제로는 가스를 사용합니다. 가스를 사용하는데 가스에도 종류가 있어요. 헬륨하고 뭘 사용하냐면 CO2를 사용해요. CO2가 뭐야? 이산화탄소죠? CO가 뭐야? 일산화탄소지. 우리 CO2나 헬륨을 사용해서 뭐 하는 거야? 열나는 것을 냉각시켜주는 거지. 그 냉각제로 경수가 왜? 가벼운 물, 중수, 무거운 물, 액체금속으로는 나트륨이라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 연료로는 뭘 사용하고 냉각제는 뭘 사용했느냐? 그래, 연료로는 우리 가스형이니까 뭘 사용해요? 천연우라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냉각제로 뭐? 이산화탄소. 이걸 사용한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답이 4번에 있습니다. 4번. 우리나라에 있는 발전소는 뭐 어떤 발전소예요? BWR은 어디에 있는가? 일본에 있는 거고 GCR은 없고 우리나라엔 뭐만 있어? 요 두 가지 사용하고 있죠? 요 두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PHWR하고 PWR 방식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9번. 39번은 전력선에 영상전류가 흐른다. 영상전류다 그러면 팁을 좀 잠깐 드리면 영상전류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고장이 발생을 하면 지락점에 뭐야? 대지로 다 떨어졌고 대지에 뭐? 영상분 임피던스를 고려해 줘야 됩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게 뭐야? 전자유도야. 전자유도가 나타나는 거고 평상시에 선로에 뭐야? 대지하고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야? 정전유도야. 정전유도인데 자, 이렇게 고장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게 전자유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때 평상시 나타나는 게 정전유도인데 얘 우리 이렇게 외워야 빨라요. 이거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식을 잘 기억을 못하니까 우리 전자 에너지 W는 이렇게 외웠잖아. 2분의 1 Li 자승이다 그랬고
우리 정전유도의 에너지는 뭐로 했어? 2분의 1에 CV자승으로 외웠잖아. CV자승. 여기다가 제로점만 붙이라고. 영상문으로. 그러면 전자유도는 무슨 전류? 영상전류에 영향을 받는 거죠. 전자유도의 크기는 원래 식이 이거 아니야, 이거. EM은 J의 오메가 M L의 3I0. 얘가 뭐예요? 영상전류에 영향을 받잖아. 그죠? 그래서 다음 몇 번에 있어요? 영상전류가 흐를 때 통신선로에 발생하는 유도장애는 그래. 전자유도예요, 전자유도. 다음 몇 번? 라번에 있네. 라번인가요? 예, 라번. 마지막 40번. 다중접지. 우리나라 배전선로 투트라인은 전부 다 다중접지하고 있죠. 다중접지 계통에서 사용하는 제페로 기능을 갖는 일종의 차단기로서 과부하 또는 고장 전류가 흐르면 순시 동작하고 일정 시간 후에 자동적으로 재패하는 보호개전기는 그랬는데요. 자, 우리 변전소가 있다면 이 변전소의 서브스테이션에서 우리 첫 번째에 있는 게 니크로저고요. 그 다음에 섹셔널라이저, 그 다음에 라인 퓨즈인 뭐야? COS가 이렇게 달려있고, 우리 COS가 저기 우리 수영가에 보면 전주에 2차 측에 이렇게 케이블 들어올 때 여기에 COS 달아놓잖아. COS 3개 달아가지고 얘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수전해주고 있잖아. 이거 케이블로. 그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얘 COS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발생을 하면, 누가? 이 섹셔널라이저가 고속으로 한번 얘를 차단시켜 봅니다. 그래서 고장이 지속되고 있으면 다시 또 차단하고, 고장이 지속되고 있으면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그걸 누가 하는 거야? 얘가 개방을 자꾸 시켜보는 거야. 개방을 시켜봤다가 투입해보고, 고장이 지속됐다, 개방, 다시 투입, 개방,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계속되어 있다 그러면 그 신호를 누구한테 준다? 니크로저한테 해주면 니크로저가 그 라인만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차단 기능이 있는 게 누구야? 니크로저. 얘는 개방하는 능력만 있는 게 누구다? 섹셔널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차단 능력이 있는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몇 번에 있어요? 니크로저가 되겠죠. 답 4번에 있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2011년 1회 정기기사 반도 문제 풀이 2과목 전력공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